안녕하십니까, 공인의 산천입니다. 오늘은 그 Foreign Income Exclusion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를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도 지금 왜냐면 내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그대로 있는데, 아니면 이제는 한국도 나가서 내가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수입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세금 보고해야 되느냐, 또 Foreign Income Exclusion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에 해외 Foreign Income Exclusion, 해외 소득 공제 혜택은 10만 7,600불이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플러스 하우징 익스펜스, 내가 주거 주택이라든가 로징이라든가 집을 관리하고 내가 사는 주거에 대해서 익스펜스가 더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냥 에버리지가 3만 불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지역마다 얼마씩 공제할 수 있다는 스페시픽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0군데 도시에 따라서 생활비 수준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57,600불을 하우징 익스펜스로 추가로 더 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7,600 플러스 하우징 익스펜스를 해서 이제 클레임을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생긴 수입이 전체가 다 공제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물론 107,600까지밖에 안 되지만 내 foreign income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받는 펜션이나 어뉴이티, 이거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자라든가 디비던드 인컴이라든가 그러니까 양도소득, 이런 것들도 해외 그 익스클루전이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웨이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내가 가서 근무를 한다든가 해서 받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게 되겠죠. 그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나가서 어떤 사업을 내 이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이에요. 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벌었다 했을 때, 직장을 다니면서 10만 불을 한국에 나가서 내가 벌었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0만 7,600불까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제 혜택을 100% 볼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인 경우는 당연히 물론 100% 혜택을 봅니다. 내가 10만 불을 벌었는데 10만 7,600불이 공제 리밋이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인컴 텍스는 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이라는 것이 이제 함정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영업은 뭘 해야 됩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 셀프 엠플로이먼트 텍스, 우리가 얘기하는 연금 텍스를 내야죠. 소시키 텍스를 13.6%를 15.6%를 15.3%를 내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인컴 텍스에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소셜시키 텍스를 웨이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소셜시키 텍스는 내셔야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제 해외에 나가 있어서 난 무조건 12개월 살고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Foreign Income Exclusion이 된다. 아닙니다. 이것의 판단은 당연히 국세청의 몫입니다. 자동으로 내가 권리가 있고 내가 한국 나가서 2년을 살고 왔기 때문에 나는 혜택이 된다. 가능성이 있고 100% 우리가 신청할 수는 있지만은, 이 판단, 이 사람이 해외 거주자로 판단이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판단인데요. 그러니까 정황이라는 얘기죠. 법으로 정한 딱 칼 두 불 끊듯이 끊어진 게 아니고 정황을 보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하나가, 이 사람이 정말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버는 건가, 아니면 파견 근무라서 그냥 하는 건가. 즉 인텐션, 내가 그냥 미국을 거의 포기하고 나가서 한국에서 지금 살면서 하고 있다. 그것이 인텐션이 문제고, 두 번째, 나가는 기준이 이미 1년, 2년, 3년 정해져 있는가예요.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Foreign Income Exclusion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나가서 언젠가는 미국에 돌아온다.
그러나 내가 내년에 돌아올지 내후년에 돌아올지 그건 모른다. 이랬을 때 Foreign Income Exclusion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1년 계약으로 2년 계약으로 한국 나가서 영어 선생을 했어요. 영어 선생하고 수입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국세청에서 너는 잠깐 나가서 거기서 한국에 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그냥 보고 2년 있다 들어오려고 그랬지?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예외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Foreign Income Exclusion 할 때는 나는 영어 선생하러 나갑니다. 근데 1년 있다 올지 2년이 있다 올지 3년이 있다 올지 영국 귀국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나간다는 그런 인텐션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조금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해외 나가서 있을 때 이제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무조건 12개월 있다고 자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보나파이드 레지던스 테스트와 피지컬 프레젠트 테스트라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2019년 4월에 제가 한국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2020년 6월 7월까지 살고 있습니다. 12개월이 됐죠? 그러면 앞에 이제 보나파이드 테스트라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법이 있냐면요. 한국에 나가서 사는데 내 세금 보고 보통 개인 세금 보고는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0일까지를 다음 해가 하고 있죠. 즉 내 개인 세금 보고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당 회계연도에 12개월은 해외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나파이드 테스트라는 겁니다. 즉 내가 2020년에 1월 1일부터 2020년 연말까지 살고 있으면 나는 돼요. 근데 2019년은 내가 언제 나갔어요? 4월 1일에 나갔기 때문에 9개월밖에 없었단 얘기예요. 예. 그럼 나는 못하는 거냐? 일단 보나파이드 테스트의 대상은 아닙니다. 보나파이드 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2개월을 외국에 나가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그리고 자기 주거 주택이 있다는 전제 조건이 돼야지 보나파이드 테스트로 갑니다. 이 보나파이드 테스트냐 피지컬 프레젠트 테스트냐는 여러분이 이제 그 익스클루전 신청을 할 때 분명히 결정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섹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쪽이 해당된다 하면 그쪽에 맞는 섹션을 에다가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나파이드 테스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2개월이 해외에 거주해야 자격이 된다. 단 30일 정도는 외국 나가 있거나 미국에 들어오거나 이런 정도는 그것은 예외로 봐줍니다. 그러나 30일을 넘어서 미국에 체류하게 되면 보나파이드 테스트에서는 아웃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프레젠트 테스트인데요. 요게 이제 아까 앞에서 경우에 해당을 내가 살 수 있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12개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못 살았어요. 예, 작년에 4월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한국에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난 9개월치는 그럼 세금을 미국에다가도 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피지컬 프레젠트 테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해외 나가서 거주했던 그 기간 동안에 12개월만 선정해갖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뭐 다 좋아요. 내가 편한 쪽으로 택해서 12개월 동안에 난 1년 동안에 12개월을 살았다는 그 기간만 설정이 되면 그 앞에와 뒤에가 다 해외의 익스클루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보나파이드 테스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해외에. 근데 실제로 나는 취직을 하거나 한 어떤 상황이 돼서 그 중간에 연도 중간에 나갔지만 지금 나는 계속 살고 있고 그런데 회계연도가 아까 말씀드린 2019년 4월에 나갔으니까 9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19년 세금 보고할 때는 난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이 피지컬 프레젠트 테스트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지컬 프레젠트 테스트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조금 이제 테크니컬한 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날 나갔습니다.
뭐 4월 1일 말고 이제 7월 1일 나갔다 그래요. 예, 그래서 2019년 7월 1일 나갔으면 나는 그 12개월이 되자면 2020년 6월 말이 되면 12개월이 거주가 되는데 2020년 4월 15일까지 만약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2020년 4월 15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그때는 벌써 이미 10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개월 테스트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기술적인 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내가 세금 보고를 연기혼을 내고 익스텐션이죠. 그럼 언제까지 됩니까? 4월 15일이 6개월 돼서 10월 15일까지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12개월을 증명할 수가 있죠. 12개월을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을 갖춰서 익스클루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4월 15일까지 난 꼭 해야 된다. 뭐 그래서 그러면 세금 보고를 일반적으로 익스클루전 없이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두 달 있어서 몇 달 있다가 내가 12개월 다 돼서 자격이 됐을 때 수정보고로 다시 클레임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 양식은요 2555 양식을 꼭 작성해야 되고요. 해외에 나가 계시면 세금 보고가 2달이 자동으로 늦게 보고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보통 세금 보고는 4월 15일인데 플러스 2months, 즉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난 6월 15일까지 템포리에다가 25 붙여서 보내면 되느냐? 필히 거기다가 explanation, 나는 해외에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2달 오르메리 익스텐션을 받아서 한다는 소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그다음에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foreign exclusion 하시는 분들한테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해외 금융 해외 소득을 공제를 받으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있죠. 뭐 자녀들 17세 미만의 자녀들한테 얼마씩 그것을 못 받게 됩니다. 또 언더 인컴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다면 언더 인컴 크레딧은 그것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해외 금융 해외 소득 익스클루전 받은 금액에 해당되는 외국에 낸 한국 정부라든가 외국에 낸 세금을 포린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을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단 내가 예를 들어서 15만 불을 벌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내가 3만 불을 세금 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10만 불 정도가 foreign exclusion 되고 나면 나는 5만 불은 이제 미국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3만 불을 한국에서 낸 세금을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3분의 2, 10만 불까지는 나는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의 3분의 1을 제한, 나머지 1만 불에 대해서만 내가 5만 불 신고하면서 1만 불 foreign tax credit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foreign tax credit도 신청이 제한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12개월을 못 채웠다 했을 때 이번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셨던 분들한테는 작년 12월 1일 19년부터 6월 15일 사이에 중국을 떠나셔야 되거나 만일에 중국에서 나왔다면 그냥 12개월을 못 채워도 자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2월 1일,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서 출국을 하셨다면 그것도 예외 조항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해외 foreign income exclusion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6개월, 8개월 살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해외 익스클루전 자격 이런 특혜로서 자격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산해서 넣으시면 국세청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리젝트 놓거나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evenue Procedure 2020-27이라는 것을 꼭 인컴 텍스 칸 보고서 상단에다가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무슨냐면 Revenue Procedure 2020-27이라는 코드에 의해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2개월 못 채웠지만 Foreign Exclusion 자격이 돼서 신청한다 하는 것을 명시하게 돼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딱 한 가지 한국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영주권 받았는데
나 지금 이제 6월 달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금 보고를 미국에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납세자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 메인홈이 한국에 있고 모든 것 생활기관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되면은 따로 미국의 납세자로 분류는 안 됩니다. 따라서 1040 NR, non-residence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고 뭐 그 외에 해외금융 신고라든가 한국의 소득을 보고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세금의 상담은 세무서, 국세청과의 문제지 다른 것을 고려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민 영주권 자격을 상실한다든가 왜냐하면 1040 NR이라는 얘기는 난 미국에 안 살고 미국 사람이 아니다. 미국 거주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이 내 영주권이나 앞으로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을 꼭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나 여기 나가 계신 분들한테 항상 회계사나 이렇게 세금 관계 일은 따르고 내 이민이나 신분이라든가 이 문제는 또 따릅니다. 따라서 이것이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개런티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꼭 이민 변호사나 이렇게 해서 내 이민 관계에서 문제가 없나 같이 꼭 확인하시면서 알맞는 세금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